인생전쟁 3. 인생 설계 들어가며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그 무거운 압박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 같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 압박감은 정말 모두 외부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첫 장에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압박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하며 기억해주세요. 가장 강력한 폭풍도 그 중심에는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압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저항에서 비롯된다. 스토아 학파. 세 가지 압박.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압박은 숫자에 갇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 경제적 불안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2배나 크게 느낀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경제적 위협에 과민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실제로 2019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오르는 것보다 직장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평균 3.2배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브레네 브라운의 완벽주의에 더돼서 지적하듯 우리는 완벽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완벽주의는 우리가 완벽해지면 고통과 비판에서 안전해질 것이라는 거짓 믿음이라고 말하며 이는 경제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 뿐입니다. 심리적 압박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는 현대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의 과다가 아니라 선택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심리적 압박을 관리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작업을 빠르게 전환할 뿐이며 이는 생산성을 40%나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앨런의 Get Things Done 시스템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머리에서 꺼내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마음은 생각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지 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의 근원을 지적합니다. 사회적 압박은 보이지 않는 규칙의 그물에 갇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앨런드 보통의 불안은 현대인의 불안이 더 이상 생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옆집 사람이 아닌 SNS 속 수천 명의 인생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8%가 타인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에서 오는 압박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증거의 오용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진정한 효과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삶이 아닌 자신의 내면적 나침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칙 중심의 삶이야말로 지속적인 성공과 평안의 기반이다 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압박을 확대시키는 심리적 함정들. 확증 편향은 압박을 증명하는 것만 보는 우리의 눈을 설명하는데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빠른 판단을 좋아하지만 이 빠른 판단은 종종 우리를 함정으로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스템 1이라고 불리는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가 압박 상황에서 더 활성화되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 증거만 선택적으로 보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2002년 그의 노벨상 수상 연구는 인간이 확률적 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취약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마틴 셀리그먼의 플로리시 는 학습된 낙관주의의 개념을 소개하며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 패턴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힘이 된다 라고 말하며 어려운 경험을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재앙화 사고는 작은 문제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확대시키는 우리의 경향을 말하는데, 불안의 시대를 쓴 롤프 도벨리는 현대인이 직면한 실제 위험은 줄었지만 심리적 위험감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미디어가 지나치게 부정적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위험인식을 왜곡시킨다고 설명하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과장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J.K. 롤링은 그녀의 실패 경험을 통해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실패는 그늘을 벗겨내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나 자신에게 완전히 충실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실패의 변형적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캐롤 드웨의 마인드셋에서 더 발전되는데, 그녀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재앙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본다고 설명하며, 이 마인드셋이 바로 압박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통제 착각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데, 에픽테토스의 수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지혜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확인되는데, 스트레스의 역설을 쓴 켈리 맥고니걸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해로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감에 대한 이해는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에서 실용적인 도구로 발전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생각을 질문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례 연구, 책 속에서 발견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첫 번째 사례는 자본주의와 자유를 쓴 밀턴 프리드먼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는 다른 길을 걸은 사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소유의 종말에서 제러미 리프킨은 경제 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치는 압박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부의 대이동에서 헤르만 사이몬이 연구한 히든 챔피언 기업들입니다. 그는 독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비결을 연구했는데, 그중 한 기업의 CEO인 클라우스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클라우스는 1990년대 동독의 경제적 붕괴 속에서 작은 가족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통일 후 서독의 대기업들이 밀려오자 그는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대량 생산에 집중할 때 그는 오히려 초소량 특수 부품 생산에 집중했고, 10년 후 그의 기업은 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히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경제적 압박을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의 혁신 동력으로 전환한 데 있었고, 이는 피터 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서 말하는 체계적인 혁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심리적 압박을 극복한 이야기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한의 심리적 압박을 경험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인생에서 우리가 박탈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사례로 돌아가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 시절 경기 중 다른 선수와의 충돌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의사는 그가 다시는 야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는 그에게 심리적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그는 이 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작은 습관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1%씩 나아지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그의 인생과 경력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압박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 오히려 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회적 압박을 극복한 이야기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 강한 압박을 느꼈지만 학문적 탐구를 통해 사회가 구성하는 허구적 규범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책 사피엔스는 국가 돈 법률 같은 개념들이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이것들은 우리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일상의 예로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저자 켈 뉴포트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학생들에게 30일 동안 SNS 사용을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초기에는 사회적 단절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사회적 압박의 상당 부분이 실제 관계가 아닌 관계의 환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만의 압박 지도 그리기. 이제 이 지식들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종이 한 장을 꺼내 3개의 큰 원을 그려보세요. 첫 번째 원에는 경제적 압박이라고 쓰고 현재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경제적 요인들을 적어보세요. 월급 부족, 이자 부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 번째 원에는 심리적 압박이라고 쓰고 내면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적어보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신경 쓸모없는 죄책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에는 사회적 압박이라고 쓰고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 나이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압박들을 적어보세요. 이제 각 항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생각인지 질문해보세요.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시스템이 즉 느리고 분석적인 사고를 작동시켜 각 항목을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 항목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해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는 작게 놓아둠이라고 적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마음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를 선택해 실행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는 1%의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게팅스 던의 데이비드 앨런이 강조하는 머리에서 생각을 꺼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첫걸음을 위한 위로.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압박을 이해하고 이름 붙이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빅터 프랭클이 극한의 상황에서 발견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압박은 마치 삼중의 그물처럼 우리를 옥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그물은 우리 자신이 만든 인식의 그물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이 보여준 인지적 편향, 브레네 브라운이 지적한 완벽주의의 덧 앨런드 보통이 분석한 사회적 비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구조물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 인간은 허구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한 허구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강조했듯 1%의 개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바뀜으로써 가능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원칙 중심의 삶을 강조했듯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조건이 아닌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억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압박에 대한 병법적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압박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의미 있고 자유로우며 충만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용기를 내어 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